호동 왕자와 낭랑 공주. 고구려 대무신왕 15년 때의 일이다. 그해 4월에 호동 왕자는 이웃나라 옥저를 여행하며 경치를 구경했다. 이때 마침 낭랑왕 최리가 근처를 지나다가 멀리서 호동 왕자를 보게 되었다. 저기 말을 타고 가는 공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차림새로 보아 북쪽 나라 왕자 같은데. 낭랑왕 최리는 호동 왕자를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물었다. 잘은 모르오나 여느 젊은이는 아닌 듯하옵니다. 그렇다면 가서 말이나 붙여보자. 낭랑왕 일행은 호동 왕자 앞으로 다가갔다. 호동 왕자는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자 적잖이 긴장했다. 그대들은 누구요? 어째서 길을 가로막는 것이요? 난 낭랑왕이요. 이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공자를 보게 되었소. 첫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혹시 고구려 왕의 아드님이 아니시오? 그렇소. 난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이라고 하오. 호동 왕자는 기품 있게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까우니 며칠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소? 말씀은 고맙지만 고구려와 낭랑은 서로 적국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어허, 그렇기는 하오만 왕자를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호동 왕자는 그 말을 믿고 낭랑왕을 따라갔다. 낭랑왕은 호동 왕자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낭랑왕은 딸을 불렀다. 부르셨사옵니까? 오냐, 어서 오너라. 이리 와서 이분께 절을 올려라. 공주는 호동 왕자에게 다소곳이 절을 했다. 낭랑왕은 이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사실 낭랑왕 최리는 두 사람이 짝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 공주는 호동 왕자의 늠름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호동 왕자 역시 아름다운 공주에게 마음이 사로잡혔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호동 왕자와 낭랑 공주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낭랑 왕은 공주를 호동 왕자의 아내로 삼게 했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호동 왕자의 얼굴에 차츰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내가 고구려를 떠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소. 하루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 공주를 두고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소. 그렇다면 일단 고구려로 돌아가세요. 대신 저랑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잊지 않고 머지않은 시일에 꼭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호동왕자는 공주와 굳게 약속을 하고서 고구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리운 공주 곁으로 되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고구려의 왕자가 적국인 낭랑에 간다는 사실을 모두들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인 대무신왕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다. 낭랑이 우리의 적국이란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사옵니까? 그런데도 적국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돌아가겠다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저도 늘 그 사실을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다만 공주를 데려오는 것만은 허락해 주시옵소서. 호동 왕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대무신왕도 마침내 단념한 듯 입을 열었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네가 공주와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우리 땅을 빼앗은 낭랑을 멸망시켜야 하느니라. 공주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땅을 되찾겠사옵니다. 그렇지만 낭랑을 멸망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낭랑에는 자명고라는 신비한 북과 꿀라팔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적군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 마법의 악기였다. 고구려는 낭랑을 멸망시키려고 여러 번 싸움을 벌였지만 그때마다 북과 꿀라팔 때문에 패했었다. 한편 호동왕자가 떠난 뒤 공주는 한시도 왕자를 잊지 못했다. 이제나 저제나 왕자가 돌아올 날만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낯선 사람이 공주를 찾아왔다. 공주님, 저는 호동 왕자님께서 보내서 온 사람이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공주는 왕자가 보낸 사람이라는 말에 반가움이 앞섰다. 낯선 사람은 품속에서 편지를 한 통 꺼냈다. 왕자님께서 보낸 것이옵니다. 어서 읽어보시옵소서. 공주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편지를 읽던 공주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너무도 놀라운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이다. 호동 왕자가 군사를 몰고 갈 테니 그 날에 맞추어 자명고와 뿔라팔이 울지 않도록 망가뜨려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공주를 고구려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쓰여 있었다. 낭랑공주는 고민에 빠졌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는 사이 마침내 호동왕자가 군사를 이끌고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공주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왕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마음을 정한 공주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무기창고 안에 숨어들어 북을 찍고 뿔라파를 베어버렸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낭랑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평한 하루를 맞았다. 그런데 성 위에서 망을 보던 군사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낭랑왕에게 달려왔다. 큰일입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성 아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낭랑왕은 급히 성 위로 올라가 보았다. 이럴 수가. 자명고와 뿔라팔이 울리지 않았느냐? 군사는 이미 자명고가 찢어지고 뿔라팔은 못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낭랑왕은 단번에 이것이 공주의 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장 공주를 데려오너라. 낭랑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공주가 끌려오자 낭랑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런 괘씸한 것!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용서하시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왕자님의 뜻을 따르자니 어쩔 수 없었나이다. 공주는 흐느껴 울었다. 낭랑왕은 애지중지 길러온 딸이 우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나라의 보물을 망가뜨린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에이, 꼴도 보기 싫다. 낭랑왕은 공주에게 다가갔다. 다음 순간 칼날이 번쩍이더니 공주가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이미 성을 넘어들어와 낭랑의 군사들을 무찔렀다. 마침내 낭랑왕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다. 싸움이 끝나자 호동 왕자는 공주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주를 보고 달려갔다. 여보시오, 공주! 어서 눈을 떠보시오! 호동 왕자는
공주를 부둥켜 안고 안타깝게 울부짖었다. 낭랑왕의 항복을 받고 빼앗긴 옛 땅도 되찾은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했다. 하지만 호동 왕자만은 사랑하는 공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 호동 왕자에게 더욱 불행한 일이 닥쳤다. 호동 왕자는 대무신앙의 둘째 왕비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김새가 아름답고 성격도 밝고 씩씩해 대무신앙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대무신앙이 호동 왕자를 아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첫째 왕비였다. 큰일이야. 이러다가 호동이 왕위를 물려받고 말겠어. 왕비는 대무신앙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제쳐두고 호동 왕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까봐 무척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첫째 왕비는 생각다 못해 호동 왕자를 모험하기 시작했다. 호동 왕자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를 업신여기고 남들에게 말 못할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아하, 그게 무슨 소리요? 호동이 둘째 왕비의 자식이라고 미워하는 것이요? 호동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요. 처음에 대무신앙은 첫째 왕비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첫째 왕비는 더욱 조바심이 났다. 게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비는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말했다. 제 말을 정 못 믿으시겠다면 왕자를 가만히 지켜보시옵소서. 틀림없이 저를 욕보이는 짓을 할 것이옵니다. 만약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왕비가 이렇듯 울면서 이야기하자 대무신앙도 호동 왕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둘 수 없지. 내 호동 왕자에게 큰 벌을 내리겠소. 대무신왕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호동 왕자에게 벌을 주려고 했다. 호동 왕자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호동 왕자는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찾아가 말했다. 왕자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사옵니까? 첫째 왕비는 비록 나를 낳은 분은 아닐지라도 어버이로 모시는 분이요. 내가 사실대로 말해 그분의 거짓을 밝힌다면 그 죄악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그분에게 모두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이니 이를 효도라고 할 수 있겠소? 호동 왕자는 이렇게 대답하고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음씨 착하고 효성 깊은 호동 왕자는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되었다.